이러면 면접관은 이런 생각합니다. 질문하면서 소통하려고 하네? 어려운 상황 마주쳐도 사고 치기 전에 질문하고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가 모르는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취준생이었을 때 면접에서 그렇게 떨었어요. 모르는 질문 나와서 대답 못하면 면접에서 탈락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돼서 면접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면접 질문에 답변 못했어도 합격시키는 지원자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면접관이 합격시키는 지원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면접에 도움되시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취준생의 90%는 내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학벌이 좋거나 경험이 좋아서 운 좋게 서류 통과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면접관은 직무적합성 질문했는데 지원자는 저는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딴 얘기하지? 긴장해서 그런가? 하고 다른 질문 해봐요. 이번에는 조직적합성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취업 트레이닝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력서에 꽤 괜찮은 경험이 있는데 면접에서 답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보니까 내 스토리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스토리 정리가 안 돼 있고 내가 준비한 대로만 답변하려고 하니까 질문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면접 질문에 답변 잘 못했는데 합격시키는 지원자가 있다고 했죠. 어떤 지원자들을 합격시켰을까요? 주어진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던 지원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선을 다해 답변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받았어도 어떻게든 답변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해요. 모르는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면접관인 제가 어려운 질문 했는데 지원자가 답변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걸 대답했어? 좋은데? 이것도 대답 하나 볼까? 이러면서 조금씩 더 어려운 질문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결국엔 모르는 질문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도 꼭 나와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질문하면 진짜 내 속마음을 답하지 않고 포장해서 말하거든요. 성격의 단점을 알고 싶어 질문하면 대부분은 단점이 아닌 장점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질문하다 보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성격의 단점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자가 면접에서 이 질문 받고 이게 성격의 단점 알고 싶어 묻는구나,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긴장해서 답변하기도 벅차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일단 먼저 질문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잖아요. 최근에 설거지하기도 싫었고 양치질하기도 싫었는데 이런 걸 면접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면접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면접관님, 어떤 부분에서 하기 싫었던 일을 말씀하시는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일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질문의 범위를 맞추는 거예요. 이러면 면접관은 이런 생각합니다. 질문하면서 소통하려고 하네? 어려운 상황 마주쳐도 사고 치기 전에 질문하고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가 모르는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도 한 번은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 대답하기 위해서 면접관에게 질문도 하면서 말이에요. 면접관은 정답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는 태도도 평가하거든요. 모르는 질문 받았다고 한숨 쉬고 바닥 보면서 이제 떨어졌구나,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모른다고 답변하지도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면접에서 모르는 질문 만들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꼬리 질문에서 무조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요.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니까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질문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면접까지 왔는데 모른다고 바로 포기해버려요. 어떻게든 답변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내 스토리가 정리 안 돼 있으면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취준생 혼자서 내 스토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런 취업 트레이닝 다른 데는 없다고 확신해요. 먼저 취준생의 경험을 역량별로, 키워드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에서 할 필요가 없는 말과 꼭 어필했으면 좋겠는 스토리를 찾아줘요. 1대1로 심도 있게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제도 정말 많거든요. 내 스토리를 정리하기 위해 40가지 질문지에 답변해야 돼요.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쓴 자소서를 다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는 40가지 빈출 면접 문항으로 모의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내 스토리로 자소서와 면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한 분씩 꼼꼼하게 봐드리기 위해 딱 5분만 더 신청받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지금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사실 이번 주에 악플이 정말 많았거든요. 발음이 구려요.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좀 슬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음이 이렇게 안 좋은 저도 취업했잖아요. 취업해서 이렇게 면접관의 관점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발음이 안 좋아도 취업할 수 있어요. 저를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모두 취업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